안녕하십니까? 2022년 1학기 컴퓨터 비전 기말고사 스마트 생명산업 융합학과 박현지입니다. 제가 선택한 리더보드는 3D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비디오 분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라인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UCF 데이터셋이고 리더보드 제작자의 베이스라인 코드 예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패스 정보와 여기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가 한번 가공이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가공된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그런 패스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셋에 대한 설정으로 데이터셋의 경우 입력된 영상의 프레임을 리사이즈하거나 그리고 전처리 과정 그리고 이후 훈련에 필요한 랭스나 get 아이템 등의 기능 그런 메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의 경우에는 크기 조절 및 각 영상을 extract frequency만큼 나누어 캡처했을 때 하나의 영상이 16프레임 이상의 이미지들로 저장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시로 전체가 16프레임짜리 영상이면 1프레임마다 캡처해서 16개가 되도록 하고 48프레임의 영상이면 3프레임마다 캡처해서 하나의 영상이 최소 16개 이상의 이미지로 추격되도록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패스 설정 및 변수 설정. 그래서 여기 클립 렌이 보이실 텐데 이게 16장 정도 되게 클립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리사이즈 하이트, 위드 그리고 사이즈로 영상 이미지 크기 정보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트레인 모드일 때 프리 프로세싱 인자가 있을 때만 전처리 과정을 수행해서 영상을 가공한 것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준비 과정, 파일과 라벨들 준비 과정이고 만약에 이 라벨 정보 파일이 없으면 직접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랭 용정에 대해서 길이를 반환하는 부분. 여기서는 프레임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인덱스에 맞춰서 꺼내주는 get 아이템. 그리고 이때 논문에 나온 대로 공간 및 시간 지터 정보를 위해서 랜덤하게 크롭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하게 되면 영상 전처리 과정의 경우에는 최초 1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전처리 과정은 먼저 어노테이션 파일을 가져와서 파일을 CSV로 읽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처리를 위한 폴더를 생성하게 됩니다.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는 프로세스 비디오로 넘어가서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처리의 경우에는 먼저 영상을 비디오 캡처로 가져오고 프레임 개수 카운트 그리고 가로, 세로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엔 extract frequency를 구하는데 그건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extract frequency만큼 캡처했을 때 그러니까 그 빈도로 캡처를 했을 때 총 캡처 수가 16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줄여가면서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읽으면서 extract frequency 단위로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경우에는 카운트가 총 프레임 수와 같거나 커지는 경우 읽기 실패할 때까지 그래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마찬가지로 프리퀀시랑 카운트 값이 현재 프레임 정보 그러니까 몇 번째 프레임인지 이게 딱 나누어 떨어지면은 캡처로 저장을 하고 만약에 이때 사이즈가 다르면 설정한 사이즈대로 크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서 훈련 중에 사용된다고 언급했던 get 아이템에 있던 랜덤 플립 그리고 노멀라이즈 정규화가 있고 to 텐서 그리고 프레임 가져오는 로드 프레임 그리고 공간 및 시간 지터 정보를 위해 랜덤하게 자르는 크롭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서의 이론적인 부분으로 2D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3D 컨볼루션 이걸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2D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모든 결과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넣어도 이미지로 나오고 비디오를 넣으면은 여러 채널의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결국 똑같이 한 장 한 장 한 장 하여 결국 또 최종 결과가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3D 컨볼루션 연산의 경우에는 이 비디오를 결과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볼륨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템포럴 인포메이션의 손실을 줄여서 그것을 인풋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3D에서는 보존이 되지만 2D에서는 매번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커널의 뎁스를 구하기 위한 실험으로 논문에서는 뎁스를 나머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고정을 시키고 한 실험이 있고 그리고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 두 방향으로 진행을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이 고정시켜 놓고 한 거고 뎁스 1부터 1, 3, 5, 7로 지정된 것. 이때 1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 장만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2D 연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D 연산과 다를 게 없는 매번 정보를 손실하는 뎁스 1의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3으로 고정된 게 나머지 5나 7에 학습할 파라미터가 더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보다 더 큰 값을 가진 것들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리즈와 디크리즈와 비교해도 3이 가장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3이라는 그 뎁스를 설정을 하게 되었고 이때 나머지 3x3은 2D 컨볼루션 연산에서 가장 베스트를 보였던 똑같이 3x3은 나머진 들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3D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기능으로 아래의 그림들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 정보들을 다시 디컨볼루션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밑에 나타낸 색깔이 살짝 되게 희미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전체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컬러가 변했지만 나중에는 뒤에 가면 움직이는 부분만 컬러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을 보면 움직이는 요소에 맞춰서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2D에서의 기능인 외양뿐만 아니라 움직임 부분에 집중을 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컨볼루션 EA의 피처 맵을 보면은 무빙 엣지 그리고 블롭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나 엣지의 정렬이 바뀌거나 그리고 색상이 변화가 생긴 부분 또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컨볼루션 3B에 대한 피처 맵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부분이 더 이렇게 컬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을 활용한 3D 컨볼루션 연산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좋은지 논문에 나온 대로 3D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그리고 FC 레이어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연산 후에 풀링에서는 이후 단계와 다르게 처음부터 손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커널 사이즈 및 스트라이드를 줄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C 레이어는 논문에 구현된 대로 각 FC 레이어는 4096개의 아웃풋 유닛으로 설정이 되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RELU를 사용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코드에서는 여기선 소프트맥스로 되어 있지만 베이스라인 코드에서는 선형 분류기로 바꿔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코드의 경우에는 논문에 나온 대로의 구조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이 첫 번째 풀링 레이어를 보면은 다른 이후의 풀링 레이어들과 다르게 커널 사이즈에서 스트라이드 사이즈 이 부분이 2에서 1로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나온 대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경우에는 각 레이어의 아웃풋이 4096개의 유닛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그리고 드랍아웃 그리고 활성화 함수 RELU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워드의 경우에는 이거 순서대로 레이어를 연결해서 순전파를 하는 것이고 그 웨이트는 가중치를 종류에 따라서 타이밍 노멀 방식 아니면 그냥 1로 채우거나 0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모델 훈련의 경우에는 손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모멘텀 웨이트 디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총 훈련에 사용한 에포크는 60으로 10단위로 모델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손실함수 그리고 옵티마이저 스케줄러 설정 그리고 체크포인트에서 필요시 가져오고 그리고 데이터 로더 생성 그리고 에포크에 맞춰서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시점마다 모델 가중치 정보를 저장하는데 위에 이건 10으로 나중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지금 설명하는 화면은 코랩이지만 다른 컴퓨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부 이 노트북 상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전부 그 파이썬 파일을 다 붙여서 사용을 했고 따라서 셀에서 그냥 작업을 편리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아규먼트의 방식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워커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적정 설정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였고 프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최초 한 번을 돌렸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0.005로 참고를 하였고 스냅샷은 아까 말한 대로 10번의 에포크가 지나면 한 번 촬영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번의 에포크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애큐러시가 좀 처참했지만 나중에 한 20번 때쯤에 들어가면은 0.8까지 오고 거의 30번째에 들어서면은 거의 90% 이상의 애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97, 98, 0.97, 0.98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테스트의 경우에는 애큐러시가 한 0.4 정도, 40%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이발루에이션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코드에서 참고한 것으로 리더보드 제출을 위해서 구성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모델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